여러분, 닥터 둠, 이 사람은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요, 2008년에 금융위기가 온다는 것을 정확히 예측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지금 한 번이 아니에요. 제가 벌써 방송한 적이 두 번인가 있으니까요. 몇 번에 걸쳐서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세계 금융위기, 나아가서는 세계 경제위기를 몰고 온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충격적이죠. 충격적. 당장 코로나19 이 감염증이 말입니다. 결국은 세계 시장, 주식 시장의 폭락을 이끌 거고, 폭락 이후에 세계 경제 위기는 엄청나게 심각해진다 하는 이야기까지 자꾸 덧붙이고 있어요. 여기에 근거를요, 지금 네 가지를 들고 있어요. 네 가지. 근거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코로나19가 중국에서만 국한될 것이라고 투자자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라는 게 뭐 심한 독감 정도로 전파력이나 감염력이 굉장히 낮을 거다. 그래서 중국이 통제 가능할 거다. 뭐 이 정도까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봐도 지금 아닌 모양새가 조금은 보이죠. 에피데믹,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한국과에서 전파하는 거. 여기에서 넘어서서 팬데믹, 전 세계적 대유행으로 지금 점점 가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사망자가 나왔을 정도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루비니 교수가 이야기한 게 맞은 것 같아요. 중국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일리가 있다.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두 번째는요, 코로나19가 조기에 끝날 거다. 쉽게 말하면 늦어도 4월부터는 수그러들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JP 모건인가요? 거기는 3월 20일쯤이 피크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요, 지금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3월이나 4월이나 이렇게 쉽게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게 지금의 분위기입니다. 5월까지도 가고 6월까지도 갈 거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예측을 할 때 1분기에 끝난다, 뭐 3월에 4월에 끝난다 이러면은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왜? 바닥을 다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루비니 교수는. 지금 바닥 다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더 큰 바닥, 아직 최악이 안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루비니 교수의 어떤 이야기가 조금씩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조만간 생산 설비가 정상화돼서 2분기부터 중국은 V자 성장을 할 거다. V자 성장을. 이렇게 예측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루비니 교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V자로 성장한다고 1분기에 끝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중국은 6% 정도 성장을 해야지만이 중국의 어떤 거대한 경제를 계속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4%까지 떨어질 거다 이런 예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1분기에 타격을 입고
2분기, 3분기, 4분기 내내 선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4% 성장을 못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루비니 교수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쉽겠느냐. 중국이 잘못하면 이게요.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4%가 아니라 이게 1분기에 끝나서 2, 3, 4분기에 선방을 했을 때 그렇고요. 선방을 못하면 2.5%까지도 떨어진다는 전망을 2.5요. 2.5면 그야말로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와, 그래서 더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네 번째는요. 이 코로나19가 끝날 때쯤 되면 각국에서 경제 살리기 부양책을 쓸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루비니 교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계속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여력이 없어요. 여력이. 미국만 보더라도 지금 금리가 1.5에서 1.75죠. 우리는 1.25고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한계치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내려봤자 시장에서는 안 먹힌다는 거고요. 이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오고 나서 전 세계는 하나같이 재정을 풀었다는 거예요. 금리를 낮추고 재정을 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국의 재정 적자 규모가 다 엄청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실제 재정 적자가 지금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경기 부양책을 쓰려고 해도 그 부양책이 안 먹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때문에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고 또 금융위기가 한 발 더 나아가서 결국은 경제위기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더 많은 위기들이 지금 세계 도처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코로나19만 가지고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는 안 한다는 이러다는 겁니다. 더 많은 위기들이 뒤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금융위기에 이어서 경제위기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과 이란의 갈등도 그렇고요. 지금 미국 대선 앞두고 혼란스럽죠? 그 문제도 그렇고요. 또 미중 무역 전쟁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아마 코로나19라는 전제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더 강력하게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게다가 영국이 EU에서 탈퇴했잖아요. 블랙시트 됐잖아요. 이런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결국 전 세계의 경제 위기는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단순하게 계산해 보자고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0.5%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루비니 교수가 이야기했듯이 4%까지 떨어지면 2%포인트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1%포인트가 떨어지는 걸로 봐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예상하는 예상치는요. 2.4입니다. 그럼 1.4가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민간에서 예상하는 거는 보면 어떤데 노무라 같은 경우는 1점대 후반이죠. ING도 1점대 후반이고요. 그렇게 되면 0점대 성장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중국이 그보다 더 내려가서 2.5%까지 떨어진다 성장률이 그러면요. 대한민국은 마이너스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이너스가. 지금 코로나19로 가장 크게 타격받을 나라가 물론 중국이겠지만 그 다음이 대한민국입니다. 중국이 타격받는 것보다가 아마 더 심각하게
우리가 타격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어요. 중국이 감기가 들면 우리는 독감이 든다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예. 콧물이 나면 독감이 든다는 이야기까지도 하고요. 그러니까 참 지금 당장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진짜 모를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코로나19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울먹거렸겠습니까? 정부의 부총리가 울먹거렸다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심각하다는 뜻이에요.